나서 산 누가 줘갖고. 철욱이가 내 용돈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녁에 내 이빨 했는데 보태 써라 구두만은. 이래야 저는 이거 새끼 너 키우면 이빨 해줄게. 아 그런데 저는 멀쩡함지 믿은 이게 먹고. 주면한테 끄고 왔다 이 끄고 왔어. 산에서 돌아오자마자 손길이 바빠지는 영녀 할머니. 석화에 방금 산에서 따온 두릅까지. 소박하던 부부의 밥상이 풍성해지는데 귀한 손님 맞이 때문이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은 막내 아들 가족. 무태 나가 살아 자주 얼굴을 볼 수 없다는데 조혜창.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아. 애창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미리 부모님 얼굴을 뵈러 온 것이다. 어우 예뻐. 힘들다면서도 기어이 산에 올라 나물이며 두릅까지 한아름 따온 이유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위하는 일엔 앓는 소리가 쑥 들어가고 만다는데 아 지워. 자 우리 막내 아들. 자 꿀 먹어라 반찬도 없고. 포장 찍어줘야지. 초장에. 내가 알아서 먹긴다. 기어이 다 큰 아들 수조에 반찬까지 놓아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영녀 할머니. 아들이 산에 가서 내가 뜯는다고 진짜 죽을 꼬리를 내기는. 니 온다고 뜯었다. 어? 니 온다고 찍어버리고. 섬안엔 중학교까지밖에 없는 탓에 일찌감치 무트로 자식들을 내보내야 했던 부부. 아프다는 아들의 전화에도 약 한 알 삼키라는 말밖엔 해줄 수가 없었다는데 어릴 적에 요런데 고등학교 없으니까 고등학교 없을 중학교 졸업하고 다 유학을 해야 되거든. 나이도 어리고 부모가 이 험악한 세상에 걱정도 됐지 하면 걱정도 되고 또 그립고. 좀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인식을 그냥 인식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죠. 크게 그건 없었어요. 자식이 마른 것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부모 탓인 것만 같다고. 아들이 온다는 말만 들으면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는 건 그 시절의 미안함 때문이다. 주라 때. 그런데 정작 진수성찬을 차린 영녀 할머니는 밥을 뜨는 둥 마는 둥. 먹는 모습이 영 시원찮다. 밥은 왜 그리 못 씹어요? 이빨 없어서 딱딱한 거 먹을 수가 있나. 입도 아프지. 여기에서 요새 진짜 밥 배가 고파도 뭐 먹는 게 좀 봐요. 여기 힘든다 진짜. 딱딱한 거 먹을 수가 있나. 일 좀 쉬고 치료 좀 받으라니까. 주라 때. 장성한 아들 눈엔 연로한 부모님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데 부모는 아직도 자식 걱정뿐이다. 요즘 뭐 상황 없었노? 그렇죠. 다뭐 힘드니까. 뭐 힘들어도 그래도 누구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뭐 굶는가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 아이가. 다 힘들죠 뭐. 그래도 뭐 괜찮아요. 좀 다 경기도 힘들고 다 할만은 합니다 저희도. 마음은 도와줄 수 있는데 실제 돈을 갖고는 금전 갖고는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이 나이에. 그래서 항상 걱정이고 너가 열심히 해갖고 어쨌든 열심히 사는 거는 고맙기는 고맙다. 그 마음을 알기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여드리려 찾아온다는데 그날 밤 좀 일어나봐라. 오랜만에 아들과의 밤을 보내는 영녀 할머니. 5 자식 중 가장 살가운 막내라 엄마와 이야기도 곧잘 나눈다. 네가 사가라. 인터넷에서 그래 막 한다케. 네 인터넷 전화기가 못 하나? 뭐 맞을 수 있겠어요. 부족한 거지. 인터넷 말면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팔로 지적이 신경 쓰였던 모양인데 이참에 아들에게 인터넷으로 파는 방법을 배워보려는 것. 약쪽 팔고 하는 거, 전화기를 갖고 하는 거 좀 그러니까 올장마서 빼앗주라. 오늘 좀 대충 하고 쉬지 이제. 크게 뭐 저를 뭐 약속을 해가지고 뭐 큰 이거를 사업을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그럼 돼서 못 하지. 내 염소는 안 잡고? 염소도 뭐 조금 있어 장사가 안 된다. 염소도 없거든요. 잘 됐네. 잘 돼서 염소 잡기도 힘든데 뭐.
찾기도 힘들고. 나도 있고 좀 편하게 있어. 아들 철욱 씨는 염소일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도 약초라도 팔아보겠다는 어머니도 걱정되긴 모두 마찬가지다. 다리는 괜찮겠습니까? 다리. 다리도 안 좋은데. 야, 아니 약초 그릇 먹어 사서 다리가 이상하게 요새 좀 낫다 내가. 그만 안 해야지. 부모님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직장 생활 때문에 그나마 가끔 찾아뵈는 부모님 댁에도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데 하지만은 필요한 데서 있어.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만날 이거 용돈 줘서 고맙다 하더라. 두 분만 남겨둔 채 가는 발걸음이 늘 무겁기만 한 아들. 더욱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던 어머니가 마음에 걸린다. 내려놨으니까 이빨 치료도 좀 하고 필요한 데 좀 쓰고 해서 얼마나 안 됩니다. 그래. 고마워. 아이고 우리 막내 아들 너무 고마워.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 매번 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도 이내 밀려오는 아쉬움은 어쩔 수가 없다. 아들 가족이 돌아가고 난 후 어제 잔뜩 해온 약초를 아들 손에 들려보내고 나서도 한가득이다. 이제 아들이 올 때마다 인터넷에서 파는 방법도 알려주기로 했겠다. 약초를 더 열심히 캐다가 말려볼 참인데 그 시각 정우 할아버지는 근처에 있는 염소 판매 목장에 염소 구경을 하러 왔다. 있는 염소 관리에도 힘이 드는데 대체 여긴 웬일일까? 아들이 용돈 알았고 좀 주대. 그거하고 보태갖고 내 포켓도 좀 남은 거 하고 그래갖고 한 마리 더 구입하고. 아내의 치과 치료에 쓰라고 준 돈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염소 생각뿐인 정우 할아버지. 키워갖고 또 방목시켜가지고 또 장사 잘 되면 자식도 줄 수도 있고 손주들 오면 또 용돈도 팍팍 줘야 그래도 할아버지 잘 딸고 그렇지. 염소로 골랐습니까? 저거 한 마리 날려주라. 저걸 알랍니까? 결국 영녀 할머니에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치고 마는데 위풍당당하게 염소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정호 할아버지. 날도 풀렸겠다. 등산객들도 섬에 많이 들어오니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참에 염소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다른 염소보다도 보기에 뭐 생기기도 잘 생겼고 털도 까마이 윤기가 좀 나고 이래서 마음에 들어서 샀어. 새끼 잘 낳아야 된다. 그래 새끼 잘 낳아갖고 또 방목시키고 손을 또 버텨야 되지. 응? 새끼 잘 낳아. 일단 집 뒤 축사에 데려다 놓기 전에 할아버지의 표식을 달아두어야 하는데 잠시 뒷마당에 메어둔 것이 그만 염소가 가장 좋아하는 약초 옆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꼴. 영리 할머니가 힘들게 캐다 말리고 있는 약초를 먹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실례까지 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아이 이놈 염소요. 또 이 염소를 또 어디서 이 나타났노? 이 염소를 또 누가 샀노? 이거 약초 이거 제일 가발고 오줌 사고, 어? 이 오줌 싸놓고 냄새 술때 누가 샀노? 이 옆태가 또 이 죄를 저질러 놓네. 어? 이 약을 갖다. 힘들게 캐다 말린 약초가 엉망이 되었으니 속에서 천불이 이는데 처음 보는 염소는 또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뒷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애지중지하는 약초를 못쓰게 만든 괘씸한 놈임에는 틀림이 없다. 왜 똥 쌌어 이거 똥? 이 진짜 똥 쌌다요. 아이고 참 애가 터지네. 난내면 염소를 애가 똥 싸가지고는 이봐라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이걸 나는 산에 가서 해가 빠지 해가 다 나왔단 말. 오줌 싸고 이거 못 건나.
어?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돌아온 남편. 저기 내놨는데 이거 꺾고 왔는 거야. 꺾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내는 쇠가바지 해가 갖고 해놔 놓게는. 이거는 꺾고 와서 그래. 저저 놔줬는데 이거 꺾고 왔네. 똥 봐라. 꺾고 왔어. 어디서 돈이 나타나서 샀노? 누가 줘갖고? 철욱이가 내 용돈하라고 주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녁에 내 이빨 했는데 보태 써라 구두만은. 이래야 저래야 이거 새끼 너 키우면 이빨 해줄게. 아 그런데 저는 멀쩡하지 왜든 이게 먹고. 주면한테 꺾고 왔다 이 꺾고 왔어. 안 그래도 염소 일이 힘들어 있는 염소도 그만 정리하자던 영녀 할머니였다. 또다시 무시당한 기분. 언제나 자신보다 염소가 먼저인 것만 같은데 있는 것만 살살 쫓겨나 하지. 이제 수로 더 늘리갖고 혼자 하겠어. 그만 내가 키우는 데까지 한 키워보겠잖아 그만. 그래 그 아들 내 이빨 하라고 주더만 그래갖고 돈만 벌면 그만 염소 사네. 아 6개월 이빨 해열자 또 내가 더 보태주면 되잖아. 그 뭐 썩을 내고 그래. 게다가 자신의 일을 치료하라고 준 아들의 용돈을 덜컥 썼다니 정말 너무하다 싶은 것이다. 네가 나 죽을라고. 이럴 땐 남편도 염소도 모두 꼴도 보기 싫다. 잘 갖고 갖다 넣어서 좀. 아내의 일을 치료하라고 준 돈인 줄 알았다면 쓰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안하기야 하지만 이미 사온 염소를 물을 수도 없는 노릇. 염소가 새끼를 낳아 더 팔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다. 살림미천이 생기면 아내도 분명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 나름대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노력하고 살려고 이래서 내가 염소를 한 마리 더 상긴데 그 뭐 약초 조금 밟았다고 난리로 지고 썩을 내고 그러니 염소가 더 사고를 치기 전에 집 뒤 축사에 묶어두는 정호 할아버지. 길 들일 때까진 손길이 더 필요하다 싶은 모양인데 이게 내 집이다. 이제 가지 마고 어디 도망가지 마고 여기 가만히 있어. 염소에 대해서만큼은 아직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정호 할아버지다. 아이고 염소 때문에 난리를 해놔갖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가 안 나갔나? 영녀 할머니는 모든 문제가 다 염소 때문인 것만 같은데 염소를 이제 그만하자고 나는 하는데 또 사놓기는 진짜 해가 떠 죽겠다. 어떻게 어찌 아낀고 싶었어. 다음 날 오늘도 어김없이 집 뒤 축사의 염소들에게 먹이를 주러 나온 할아버지. 보이는데 저쪽으로 갔나? 일단 근처 산을 직접 돌아보는데 아직 길이 들지 않은 어제 새로 사온 염소가 제일 걱정이다. 있는데 올 확률이 많은데 이제 새로 구입한 게 되니까 어찌 될는지 여랑도 모르겠네 지금 상태를 봐서. 염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사라진 건 처음 있는 일. 불안해진 마음에 발길을 더 재촉해 보는데 오전 내내 온 산을 찾아다녔지만 결국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했다. 대체 염소들이 어디로 간 것인지 건너 산의 밀렵꾼들이 동네까지 온 건 아닐까 문득 불안해진다. 애 터질 일이다. 애 터질 일이라. 염소는 이 잡히고 이제 잡히고 이 잡히고 막 자리 잡혀졌다. 자리 잡혀 내 아람 쏙 써나갔다. 그만 또 헛소리 한다. 가만히 있으면 되긴데 나는 끝까지 내가 옮길 때까지는 다 하겠다. 속상한 마음에 되려 서로의 심기만 건드리고 말았다. 그날 오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맑던 하늘에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니 결국 애가 타는 마음에 다시 찾아 나서는 정호 할아버지. 물을 싫어하는 염소들이 혹시라도 비를 피해 돌아왔나 싶어 서둘러 축사부터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텅 빈 축사를 보고 나니 마음만 더욱 헛헛해진다. 없어 큰일 났다. 또 이름 찾아봐. 어디를 뭐 찾아봐야 되나?
사고친 흔적은 잘만 남기더니 정작 사라질 땐 흔적도 없이 모습을 감춰버린 염소들. 일단 무사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할아버지의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간다. 아, 염소 이 한번 야도 막 골뱅이. 차가 염소 때문에. 아이고. 가족 비우면 이제 안 하기지 절대로 털어비기지. 홧김에 한 소리 했지만 이런 날씨에 비까지 맞고 다니는 걸 보니 영유 할머니도 마음이 편치 않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마누라 먹여 살리겠다고 염소에만 매달리는 걸 누가 모를까. 아유 뭐 나도 역시 안 좋지만 우리 집 헌우 아빠 비 맞고 저리 염소 찾아다닌다고 저리 다니는 거 보면 뭐 마음이 참 안 좋다. 염소가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도 돈이거니와 그거 뭐 자기 목숨부터 더 귀중히 하는 거로 저리 잊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하거든. 나도 속상한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이미 어둠이 내린 후 찾으러 나갈 수도 그렇다고 잠을 이룰 수도 없는데 정호 할아버지의 시름이 깊어진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룬 남편 때문에 영유 할머니 역시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이럴 땐 부부 마음이 하나. 날이 밝자마자 산만 바라보고 있는데 신경이 우치 안 써 이건노. 그래가 밥을 먹고 사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영유 할머니.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데 그동안 밉다 한 것도 후회가 된다. 정호 할아버지 역시 마음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 괜한 고집으로 염소를 사와서 벌을 받나 싶다. 안 되겠다. 염소가 또 축사 앉는지도 모르니까 축사로 들려서 이래 한번 가보고 나중에 뭐 뒤에서 산을 또 찾기를 하든지 그래 하자. 어? 평소 잘 놀던 곳들은 모두 찾아봤지만 헛걸음만 이어진다. 점점 사라지는 희망에 포기해야 하나 싶은데 그 순간 그거는 똥놈 있네. 아이가. 딱. 아 똥놈 큰 거 있네. 비가 그치고 다행히 축사를 찾아 돌아온 염소들. 연소야. 죽은 우리 아베 본 거보다 반갑다. 너 그거. 저 지랄한 것도 달라는 거 봐라. 이틀 동안 온 산을 뒤져도 없더니 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다 온 것일까? 무리지어 다니는 통에 한 놈을 따라 우르르 갔다가 함께 돌아온 모양. 새로 산 염소까지 무사히 돌아온 듯한데 이제야 찾았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버린 두 사람. 그러고 보니 급한 마음에 화해할 겨를도 없이 함께 다녔다. 이리 올라와 있어. 서풍왕 오면은 날라라이 앉았거로 여기. 이거 내려오면 되겠는데. 아니 그거 내가 딱.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영유 할머니. 멋쩍은 마음에 툴툴거리긴 해도 정호 할아버지의 화는 이미 풀려버린 지 오래. 함께 염소를 찾으러 나온 그때부터 고맙단 말을 속으로 수천 번 했을 것이다. 아무리 미운애 고운애 해도 할머니 역시 이젠 한평생 먹고 살게 해준 염소가 고맙고 소중한데 그래도 서열만큼은 확실히 정하고 갈 참이다. 아이 허루 아빠. 염소가 내보다 줬어. 그게 당신한테 비할 길이 있나? 아이고 참, 그 말이라고 봐요 당신은. 염소가 아무리 좋아도 당신한테 비하는 못하지. 사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영유 할머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염소 키워갖고 장사하고 고생도 많았는데 뭐 앞으로는 조금 줄이고 당신 그 약초에 가자 같이 가서 좀 도와줄게. 그래 뭐 염소도 도와주고 약초도 도와주고 아이고야. 상부상조하는 거야.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고. 뭐안 이렇고 얼마나 좀 너무 아 내가 너무 좋은데. 앞으로 그래 해봅시다. 약속 약속. 자. 염소보다 더 많이, 약초보다 더 많이 서로를 생각하겠다는 부부의 약속.
절망의 순간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건 단 둘뿐이니 말이다.